경북 성주 읍내. 비 내리는 오전 무겁고 고요한 분위기의 작은 성당 안. 세월을 입은 오래된 십자가 아래 한 여인이 말없이 넋을 잃은 듯 앉아 있습니다. 윤소영 66. 남편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그녀는 남편 영정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영정 속 남편 이만수의 얼굴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제 다시는 만져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당 안의 침묵을 깨는 작은 떨림이었습니다. 여보, 나 살아있어. 재민이, 도윤이 아들들 믿지 마. 소영은 숨이 멎는 듯 너무나 놀랐습니다. 믿기지 않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며 장례식장의 조명이 이상하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영정 속 남편의 얼굴은 마치 다른 이의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놀란 윤소영의 옆으로 장남 이재민 38이 조용히 다가와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편안히 보내드리자고 했잖아요. 절차 길게 가면 피곤하다니까요. 큰아들의 말은 소영과 남편을 위하는 듯 했지만 빠른 마무리를 재촉하는 기운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둘째 이도윤은 장례식 내내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말을 건네도 짧게 대답만 하고 굳은 표정으로 장례식장 구석에 서서 누군가와 다투듯이 통화만 줄곧 하고 있었습니다. 의문의 문자를 받고 나니 아들들의 행동 거지들이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소영은 병원에서 받은 부검 확인서를 보고 개운치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확인서에는 철물점 폭발에 의한 사고사라고 되어 있었지만 두 번째 줄에는 약물 중독 가능성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영 씨가 보고 느낀 지금의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그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소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방에서 남편이 쓰던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볼펜과 낡은 종이가 차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민이가 보험 더 들자 함. 도윤이가 옆에서 재촉. 뭔가 수상하다. 익숙한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소영은 메모를 바라보다 눈을 감고 남편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성주 읍내에서 오랫동안 공구점을 운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아 동네 사람들의 집수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살았고 그런 만수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조금씩 쇠해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손끝이 저리고 장거리 운전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게를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가족이 산다는 말을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남 재미는 사업을 하겠다며 서울로 올라가 자수성가를 꿈꾸었지만 몇 번의 투자 실패로 빚에 허덕이는 신세였습니다. 둘째 도윤은 어릴 적부터 집안일에 무관심했고 집보다는 친구 선후배들과의 생활을 중요시했습니다. 두 형제는 종종 재산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영은 그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밤이 깊자 장례식장의 모습과 메시지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 문자가 진짜 만수 씨라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소영은 남편의 메모를 손에 쥔 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지도 몰라. 냉정하게 판단하자. 그녀의 눈빛을 반짝이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아직 비가 그치지 않은 아침, 소영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의심을 떨쳐버리려 노력했지만 머릿속에는 장례식장에서 받은 낯선 메시지와 남편의 메모가 맴돌았습니다. 나 살아있어. 재민이 도윤이 아들들 믿지 마. 그 기이한 경고,
남편의 자필 메모, 중독 의심 부검서, 이 모든 것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소영은 남편의 통장들을 살폈습니다. 최근 몇 달 새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영은 군청 앞 농협을 찾았습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목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내민 남편 통장 거래 내역서에는 최근 3달 동안 1,000만 원, 3,500만 원, 2천만 원씩 현금 인출이 있었습니다. 이 인출들 너무 큰 금액인데 남편이 출금한 게 맞나요? 직원은 기억을 더듬듯 생각에 잠겼고 이내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이만수 고객님이 직접 출금하신 거 맞습니다. 그날 남편이 직접 오신 건가요? 네, 오시긴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드님이 옆에서 출금 전표 작성 도와주셨어요. 직원의 태도는 조심스러웠으나 자신의 기억엔 자신 있는 태도였습니다. 소영은 한동안 은행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을 의심할 또 하나의 정황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바삐 움직이는 퇴근길 사람들 사이 자신만 혼자 동떨어져 있다는 외로움이 순간 소영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 현관 앞에 다다르자 아들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영에게 커피 믹스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비타민 함유 커피래요. 잘 챙겨 드세요. 난 괜찮다. 왠지 아들이 주는 음식은 의심이 가기 시작한 소영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기운 없어 보여서 그래요. 건강 좀 챙기세요. 소영은 냉장고 육수통 옆에 봉투를 얹었습니다. 갑자기 둘째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참에 집이랑 아버지 보험금 좀 정리해서 엄마 편안하게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도윤은 시선을 낮추고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소영은 등을 돌린 채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마. 지금은 괜찮다. 도윤의 표정에 짧은 실망이 스쳤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재민형이랑도 상의했어요. 형이랑 너희는 나 없이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모양이구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 건강 걱정돼서 그랬지. 그날 밤 소영은 방 한구석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이 감각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두 아들이 그럴 리 없지 않나? 여러 번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무렵 소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번호로 발신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최성우라고 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사건을 의뢰한 사설 탐정입니다. 이틀 후 오후 3시 군청 뒤 다방에서 뵙죠. 소영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리는 없으나 무언가 의심을 풀 열쇠가 점점 가까워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밤 창밖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영은 가족사진 앨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만수와 아이들이 함께 찍었던 소박한 사진들. 두 아들이 어릴 적 나란히 앉아있던 장면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소영은 서글퍼졌습니다. 사진 속 저 미소가 언제까지 진짜였던가. 언제부턴가 가족이 스스럼 없이 마음을 터놓지 않는 사이라는 사실이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장남 재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조만간 집에서 좀 봬요. 도윤이랑 같이 할 얘기 있어요. 그렇니? 무슨 얘긴데? 그냥 아버지 장례 끝나고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정리할 만한 재산이나 남겨두고 가셨니? 니들이 일찍이 아버지에게 받아가서 잘 쓰지 않았니? 재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우리 도와주려 한 거예요. 형제끼리 문제 없게 하려는 거였어요.
소영은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계산적이던 큰아들의 말투와 장례식장에서의 재촉, 은행에서 들었던 이상한 낌새가 모두 한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점심 무렵 소영은 근처 성당에 잠시 들렀습니다. 묵주를 손에 쥔 채 하느님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건지 저는 이제 제 자신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제발 답을 주세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아들 도윤이 저녁을 차려놓고 식탁에 앉아 무심히 스마트폰을 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영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를 띄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세요. 그래, 맛있겠다. 내 덕에 조금 힘이 나네.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고 소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겠다. 그날 밤 다시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후 반드시 혼자 오십시오.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소영은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열린 창문새로 늦가을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조용한 방 한 구석, 소영은 다시 남편의 자필 메모를 꺼내 보았습니다. 메모 한자 한자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모든 게 어둠에 묻히겠지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반드시 진실을 파헤치겠어요.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소영은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낮은 구름이 성주 읍내의 골목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작은 우산을 들고 검은 코트 자락을 힘주어 여몄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으나 머릿속엔 어제 받은 메시지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주시청 뒷길, 오래된 다방 앞은 한산했습니다. 문을 열자 진한 커피향이 먼저 맞이했습니다. 안쪽 구석에는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뱀피 가방을 옆자리에 두고 고든 자세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윤소영 씨 맞으시지요? 짧은 인사 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최성우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부탁하신 일 때문에 만난 사람입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두드러졌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의뢰했나요? 최성우가 조용히 봉투 한 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철물점 CCTV와 직접 확보한 녹취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익숙한 가게 사진들과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귀에 녹음기를 가까이 댔을 때 익숙하지만 소름 끼치는 아들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메탄올이 제일 깔끔하다니깐. 아버지 커피에 조금만 넣으면 돼. 그 뒤로 장남 재민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도 우울증 자살로 처리하면 끝이지. 소영은 온몸이 감전된 듯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손을 짚은 낡은 다방 테이블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앞의 모든 사물이 팽이처럼 어지럽게 돌아가는 듯 느껴졌습니다. 최성우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얼마 전부터 두 아드님이 평소와 달랐다고 의심하셨습니다. 보험 관련 상담도 함께 했고요. 병원 의사에게도 이상 입금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망설였지만 혹시 더 큰 피해가 있을까봐 저에게 알아봐 달라 하셨습니다. 소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에 반복된 음성이 다방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되려 가슴속 깊은 곳이 차돌처럼 단단해져 갔습니다. 이런 건 경찰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느리게 흘렀습니다. 최성우 역시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녀분들 다시 만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식 수사 없이 움직이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저는 물러설 생각 없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어린 시절 동네 우물가를 스쳐갔습니다. 그곳엔 언제나 소영을 기다리던 어린 이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 기억 위에 지금의 아들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장남 재민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도윤이랑 얘기 좀 해요. 전에 말씀드린 아버지 일도 그렇고 앞으로 가족 계획도 고민 많은 것 같으니까. 소영은 이 메시지에도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에 대한 믿음이 깨지자 그들의 무심하고 냉랭함을 비로소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방 안 남편의 영정 사진만이 소영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 오늘 받은 봉투와 메모를 차례로 꺼내 놓았습니다. 여보, 당신 내게 진실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이제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해낼게요. 힘을 주세요.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고 둘째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소영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내일 무슨 일이야? 형이 엄마랑 같이 보자던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신경 쓸 거 없으니 걱정 마. 재민이 형이 자꾸 뭔 회의를 하재. 엄마가 뭔가 좀 의심하는 것 같다며. 엄마 뭐 아는 거 있어? 소영은 대답하지 않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이내 짧은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소영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의 억울함 풀어줄게요. 남편 영정을 지그시 바라보며 그녀는 나지막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른 아침 최성우와 성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오지훈 형사에게 증거 봉투를 건넸습니다. 철물점 CCTV 사진과 녹취 파일입니다. 저희가 얻어낸 진실입니다. 오 형사는 자료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잠시 뒤 오 형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존속살해입니다. 바로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존속살해로 자식을 신고하는 소영은 슬프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눈에는 쉼없이 눈물이 흐르고 굳게 담은 입술은 피가 터진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심까지 무수한 고민과 고뇌가 있었지만 소영은 불쌍한 남편의 억울한 죽으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경찰이 장남 이재민의 집과 사무실로 긴급히 출동했습니다. 집에서 이재민을 체포하고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요양원 위임장과 집 매매 계약서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차남 도윤의 차량을 수색하던 경찰이 글러브 박스에서 갈색병을 발견했습니다. 감식반의 시약 검사로 메탄오림이 밝혀졌습니다. 시신 재부검도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메탄올 중독에 의한 대사성 산증 및 다발성 장기 부전 독살 타살 가능성 있음. 형제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우리랑 왜 그래요? 장남 재민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소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내가 그럴 리 없는 짓을 이미 저질렀어. 차남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욕심에 눈이 멀어 미쳤나 봐요. 오지훈 형사가 소영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힘드셨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영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지켜야 진실이 밝혀지지요. 감사합니다. 형사는 고개 숙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동네를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쉬쉬하며 소영의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남편의 묘비 앞에서 다짐만 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억울함 풀게 됐네요. 이제 다시 힘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두 아들은 존속살해에 의한 무기징역. 아들들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은 냉정하고 정당했습니다. 얼마 뒤 소영은 교도소의 장남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용서는 바라지 않을게요.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평생 반성하고 회개하고 살겠습니다. 죄송해요. 편지를 손에 들고 소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날이 있겠지. 그게 부모와 자식 사이니까. 이만수의 묘소함. 소영은 남편에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제 없지만 당신이 늘 했던 말. 멀리 있어도 믿음만 있다면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말. 이제 정말 알 것 같아요. 이제 소영의 마음 깊은 곳에는 슬픔 대신 희망이 새로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싸늘하고 고요하던 집안에 햇살이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소영은 마당 앞에서 형형색색의 꽃들을 정성스레 돌보았습니다. 철물점이던 공간에는 이제 이만수 공방, 소영 정원이란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어르신과 아이들이 슬며시 들여다봅니다. 가끔 공방 창 너머로 지나치는 사람들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힘드셨지요, 사모님. 소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쉬이 이겨낼 수 있었지요. 꽃도 사람 마음도 다 다시 자라는가 봅니다. 어느 토요일엔 친하게 지내던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새꽃이 아주 예쁘네. 소영이 이제 웃으며 살아도 돼. 소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의 마음속에도 작은 평화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이에 벌어진 비극,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지만 그마저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종교 모임도 소영에게 작지만 따뜻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소영은 이제 지난날의 슬픔과 불신을 모두 떠내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들을 정리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이 또한 지나가지.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지. 각자의 자리에서 따뜻하게 살아가자. 오래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영은 이제 더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마당 가득 꽃이 피면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소영은 그 소리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기억 속의 어둠도 슬픔도 모두 아이들의 한박 웃음에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작은 평화. 그 속에서 소영은 눈을 감고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활기찬 정원. 바람 한 줄기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윤소영 어르신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삶의 상처도 회복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또 다른 힘이 됩니다.